예, 시장을 이겨라 전략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증시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널뛰기 양상인데요. 지금 자리 판단해보고 전략 다시 한번 세우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정말 계속 늘어서요. 예, 자릿수를 바꿔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니까 정말 이전 사태, 사스 사태는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2220선인데요. 대략 위아래 왔다 갔다 하지만 한 2200 정도를 중심선으로 보면 될까요? 단기적으로?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200에서 좀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것은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경기 둔화가 이제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인데, 사실 지금 중국 정부가 3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저금리,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쓰고 금리를 낮추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책 시차라는 게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결국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 좀 일시적으로 중국 GDP가 둔화될 수 있는 시기나 2분기부터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은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우려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증언이 이번 주에 있잖아요. 예.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네. 2200선에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우려 요인은 사실 코로나 이슈보다는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완화적 정책 스탠스를 계속 더 강하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는 중국의 한한 경기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금리를 더 내린다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더 푼다거나 이런 완화 정책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로 오히려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50선을 넘어서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또 어제 발표된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슈도 중국에 국한된 이슈라고 본다면 지금 레포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단기 채권 매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 연준의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 채권 매입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규모가 작아서 중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결 기조,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 코로나 이슈가 더 커지게 된다면은 인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 이제 2가지가, 첫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젊은 층의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는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대선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보면 주요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은 경선이 상당히 혼선해 있고, 공화당은 트럼프가 이제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대선 과정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요? 일단은 아이오와주에서 부티지지가 당선된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표심이 굉장히 많이 갈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지율상으로는 바이든이 1위고, 그리고 프레딕닷컴이라고 해서 베팅하는 사이트에서는 샌더스가 1위고, 근데 아이오와주에서는 또 부티지지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은 굉장한 큰 규모의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니 이제 바이든, 샌더스, 뭐 부티지지 이렇게 민주당의 표심이 좀 많이 갈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영향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있는데요. 아이오와주 코커스랑 마찬가지로 대선 풍향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이오와주보다는 이제 뉴햄프셔주의 대선 풍향계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일단은 지금 베팅 시장에서는 샌더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코커스는 우리로 얘기하면 전당대회, 당원대 이런 거고요. 프라이머리는 이제 예비선거. 뭐 미국도 할 때마다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끼어 있습니다. 예, 만기일 관련해서 수급상의 변화들은 예측해 주시면요. 네, 일단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33,722계약으로 외국인 코스피 200 누적 선물 순매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매수 우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더 늘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놓은 상태에서 12월 만기 때 오히려 27,000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롤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도 좀 비슷하게 외국인들 포지션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슈 외에도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사태가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 한 차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 있고 아니면 또 확대가 되면 불안감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중국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펀더멘털이 양호한 상황이어서 시장은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입장일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코스피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33%로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도체만 15.6%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기인하는 증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은 2020년에는 이미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춘절 전 그리고 춘절 이후 코로나 이슈 이전과 이후에 코스피 업종 중 실적이 좀 개선되는 상향 조정되는 업종을 보니까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호텔 레저 그리고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관련 소비주를 추천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자동차, IT 하드웨어, 건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외에는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나 IT 하드웨어, 건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IT 하드웨어, 건설, 실적 관련해서 주목할 섹터로 말씀해 주셨죠.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시장 모두 상승세입니다. 코스피는 17포인트, 코스닥은 4포인트, 대략 한 0.8, 0.7% 정도 상승해서 출발이 됩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